수련에 대해서 이제 공유할 예정인데요. 이번에 저희는 방중수련이랑 아까 수성교회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저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2020년도부터 저희는 이제 방중수련을 대면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축복, 그리고 두 번째는 힐링, 세 번째는 신통일 한국 이렇게 했었는데 왜 2021년도 동계 방중수련이 없냐면 그때는 이제 오지구 전체로 이제 줌으로 방중수련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왜 대면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대구에서 줌으로 진행했을 당시 중등부, 고등부 합해서 10명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이렇게 딱 같이 하면 안 되겠다, 따로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이 걱정은 많이 하셨어요. 이제 교구장님도 이제 괜찮겠어라고 했었는데 일단 저는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믿고 가야 했기 때문에 대면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제일 최근에 했던 2022년도 동계 방중 수련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주제는 잘봐 신통일 한국 시작이다 라는 주제로 잡았는데 참 어머님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게 신통일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화학생들은 사실 전진대회를 보면은 아무도 집중을 안 하고 다들 자고 있어요. 그리고 보여준다고 하면은 다들 교회에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는 저는 사실은 이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아니면은 예배 다 끝나고 보여주던가 예배할 때는 이제 저희는 무조건 따로 예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많이 참 어머니께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방중 수련 때 그거를 잘 전달하고자 주제를 신통일 한국으로 잡았습니다.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획안인데요. 일단 목적은 참 어머님의 현재 섭리 방향을 알기 위함 그리고 교구 성화학생들이 하늘 부모님 중심으로 형제 자매임을 자각하길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인지하기 이렇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갖고 저희가 방중수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프로그램은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아까 전에도 제가 발표했듯이 저희 아이스 브레이크는 다 교구 회장단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 회장단들이 아이스 브레이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공과 그리고 조별 활동, 우리 노래 배우기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말씀도 제가 이제 저희는 1박 2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안 해요. 발표 때도 봤듯이 저희가 다 이제 화동으로만 많이 지금 대구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전에도 발표 끝나니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대구는 화동을 진짜 많이 했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성화학생들하고 이제 친밀감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방중 수련 때도 이제 강의는 한두 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과 1이 이제 20년 후 통일이 되었을 때였는데요. 네, 일단은 강의부터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주제는 한민족 두 개의 나라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지금은 학교에서 통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남한과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배우고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통일이 되고 싶냐라는 질문에 관심이 없다라고 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오히려 통일을 반대합니다라고 말한 성화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강의 때는 이제 한민족 두 개의 나라라는 주제로 이제 남북 통일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 강의는 신통일 한국 들어봤니? 이런 주제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참 부모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께서 언제 북한을 방문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참 어머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통일 한국이 아니라 신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2개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과 1인데요. 일단 공과 1은 20년 후 통일된 모습을 표현하기 이렇게 저희가 정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보듯이 처음에는 포스트잇에다가 이제 적습니다. 통일된 모습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정말 다양한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번 꾸며봐라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이거 말고도 4개의 조가 더 있는데 사진을 이렇게 제가 보여준 건 이제 2개의 조입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학생들이 과연 재밌어 할까? 어떻게 보면 되게 기초적이고 이제 진부한 활동인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었고 오히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30분 잡았었는데 거의 1시간 동안 이제 진행을 했었고 아이들 상상력이 되게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리랑 보이즈 아니면은
그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북한 가서 한다. 그리고 막 디즈니랜드가 이제 북한에 있다. 이렇게 되게 다양한 생각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아이들이 유치해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조원들과 대화도 진짜 많이 나눴었고 분위기도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프로그램이 조별 화동의 게임이었는데요. 일단은 게임 목록을 보면은 인물 퀴즈, 줄줄이 말해요, 사물 퀴즈, 이어 말하기, 이어 그리기, 네 글자 퀴즈. 이거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대학생 성악교사들은 한 번쯤은 다 해봤을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것도 성악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대구에서 화동회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다 이거 그냥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애들이 다 재밌어하고 단어도 되게 매주 다양하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겹치는 거 없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방중 수련에 넣어가지고 조별끼리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아마 꼬꼬무라고 하면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잘 안 보는데 이제 꼬꼬무에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라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저희는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장단 선출인데요. 저희는 이제 겨울 방학 때 이제 회장단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교회별로 모여가지고 교회별 회장, 부회장을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선출된 회장들 중에서 이제 교구 회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대구가 교구 회장단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 교회, 그러니까 본부에서 이제 회장이 이제 교구 회장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 큰 교회는 알다시피 그 교회 중심으로 분위기가 많이 흘러가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도 이제 수성교회가 있는데 수성교회, 달성교회, 경상교회 이렇게 있어도 항상 중심이 본부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없애고 싶었고 학생들도 오히려 본부교회 가면은 어차피 애들끼리 놀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지고 다시 그 안에서 교구 회장단을 선출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고 아이들끼리 많이 친해질 수 있던 게 많이 느껴졌고 또한 본부교회가 아니라도 나도 회장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있어서 되게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회장단과 올해 회장단 차이가 없다라고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는 인원이 물론 없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회장했던 사람이 뭐 고등학교 때까지 회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인원이 적어서.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달랐던 게 이제 수성교회 같은 경우도 여기 있는 지금 이렇게 4명이 2021년도에도 회장단이었어요. 근데 올해도 제가 이제 수성교회 이 회장단 선출할 때 들어갔었는데 이 4명 다 올해도 하고 싶다라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여기 있는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많이 소심해요. 진짜 소심하고 말도 잘 안 하는데 먼저 그 회장단 모임 때 이번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나가서 사회도 안 보는데 올해는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작년 한 해 정말 분위기가 많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정말 여기 있는 학생들 다 거의 다 대부분 작년에 2021년도에 다 회장단을 했던 2020년도부터 계속 회장단을 했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뭔가 대구가 좋다라는 것보다는 계속 무언가를 활동을 해왔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계속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사실 마스크 때문에 애들하고 잘 못 놀고 밥 먹을 때도 계속 이거 투명 이거 쳐가지고 이야기도 못하고 계속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다 가능하니까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오히려 점점씩 애들이 처음에는 되게 하기 싫고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 뭐 하자고 하면 다 네네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회장단들 중심으로 교회를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중수련 때 저희는 계속 찬양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밴드부가 있어서 교사 밴드부가 아니라 성화학생 밴드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학생들이 다 여기 있는 이제 여기 중에서 이제 한 명 빼고 다 성화학생입니다. 그래서 다 인수인계 잘 해줘가지고 미리미리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배워져가지고 계속 그러한 것이 끊기지 않도록 이제 인수인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학생이 찬양 기도회를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조별 심정 공유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1대1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성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집중력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뭔가 저희도 아무리 뭔가 앞에서 회장님이 이야기하면은 졸리면 자고 싶은데 친구가 하면은 막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성화학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화학생 간증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원래 교사 간증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방중수련 시작하기 3, 4일 전에 이제 제가 이제 회장님들 이제 다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줌으로 회의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간증 누가 듣고 싶니?라고 하니까 어떤 성화학생이 이제 졸업하는 선배 이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성화학생 간증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간증을 준비한 시간이 2, 3일밖에 안 돼요. 거의 한 1, 이틀밖에 안 되는데 아무래도 되게 어렵잖아요. 저희도 뭐 갑자기 간증하세요 하면 뭐 하지라고 하는데 확실히 여기 있는 이제 친구들은 회장단도 했었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성화학생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해가지고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애들도 오히려 교사들이 했던 것보다 반응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간증도 뭐 항상 교사들이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성화학생들 미리 이제 기간을 좀 많이 줘가지고 준비하라고 하면은 학생들도 정말 성장에 도움도 많이 되고 스스로도 나는 뭔가 했다라는 생각에 이제 뿌듯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도 듣는 입장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랑 나랑 차이가 없으니까 되게 집중도 잘하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과이었는데요. 저희는 방탈출을 하고 싶었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방탈출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면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제가 경남 이제 여기 이유정 교회장님 있는데 교회장님이 카톡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장님한테 다 자료를 받고 이제 저희도 카톡으로 이제 방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짜 오래 걸렸고 계속 수정하고 이제 이거를 만든 교사가 있는데 거의 이거 방중수련하는 그 날까지도 계속 수정이 되면서 잠을 한숨도 못 잠. 진짜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뭔가 다른 교회는 어떻게 했지? 되게 머리가 똑똑한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면서 했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되게 재밌어 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아이들이 방탈출 카페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롭다 보니까 되게 집중해서 했었고 저희가 이런 질문들은 조금 말씀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이제 정답은 참 부모님께서 북한을 방문하신 날과 이제 나를 정답으로 해가지고 통일과 관련된 정답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방중수련 소감인데요. 보면은 재밌었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 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해줬고 그다음에 이거 보면은 69회 이제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진짜 신앙심이나 교회가 인생에서 좀 뒤로 뒤쳐졌을 때 올 때마다 다시 마음이나 흔들림을 잡아주고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고 그냥 최고입니다. 또 밥은 진짜 걱정 없이 그냥 메뉴가 S급 호텔보다 맛있고 사람들은 다 친절하고 너무 좋아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국 도시락을 시켜 먹었는데 이제 이렇게 또 도시락 시켜준 교사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가끔 나오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첫 번째 문장이 다시 잡아준다라고 하니까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8회 여학생은 남북 통일에 대해 고민해보고 잘 모르고 있던 아픈 역사에 대해 공부가 되었다. 남북의 아픔을 암으로써 우리가 빨리 통일이 되어 아픈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느꼈다. 참 부모님께서 지금 신통일 한국을 추진하고 계신데 절대신앙, 절대복종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소감문을 작성했었습니다. 이 소감문은 긴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작년부터 2021년부터 이제 전체 사회를 성화학생이 봤어요. 근데 확실히 앞에 교사가 했을 때랑 성화학생이 봤을 때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추천해요. 성화학생이 사회를 보는 걸.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전체 사회를 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모든 프로그램들이 재밌었고 전체 사회를 보며 앞에서 분위기를 봤을 때 성아들 모두 너무 재밌게 잘 참여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더 힘차게 사회를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얻어가는 게 많았고 행복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성아들 모두가 너무 착하고 예쁘다는 게 느껴졌고 다들 마음이 따뜻해서 성아들에 대한 나의 마음이 더욱 커졌다. 이번 수련으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아들이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 수련에 참석한 성화도 모든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니 이런 시간과 추억을 가질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예쁘고 착한 성화들 교사님들이 더 좋아지고 이 사람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니까 이번 1년은 더 열심히 보내고 싶어졌고 더 특별한 1년이 될 것 같다. 이런 행복을 나에게 주시는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께 감사하다. 라는 이제 소감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마 여러분 여기 대학생 교사님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알듯이 우리가 직접 해봐야지 사실 알잖아요. 그 학생의 성장하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교사를 그만두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방중수련을 통해서 다시 마음을 다 잡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를 결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교사 더 해야겠다. 교사하기 잘했다. 그리고 방중수련을 통해서 더 크게 남아지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상하학생들도. 여기 이 친구도 전체 사회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상하학생들이 성장한 모습을 봤고 오히려 진짜 뒤에서 열심히 한 교사들도 물론 있겠지만 직접 갔었기에 그 교사들보다 더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부모의 심정도 이미 느끼는 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이 소감문을 읽고 그리고 지금도 진짜 거의 매일매일 연락하고 있는데 항상 하는 말이 대구 성화들 너무 좋아요, 보고 싶어요 하는데 학원 때문에 많이 바빠요. 그래서 진짜 학원 때문에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직도 대구 성화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중수련 주제를 신통일 한국으로 잡았고 참 어머님께서 어떤 선미를 향해 가는지 알게 되었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서 프로그램 평가 점수가 다 5점, 그 다음에 4점, 5점, 5점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교구수련이란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도단위 이제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사실 힘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경상북도를 올해 맡게 됐는데 대구랑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땅도 진짜 크고 만나려면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또 교통편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경상북도도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도단위는 이제 그 조금 구역별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남도 두세 개 나눠져 있고 이제 경상북도도 이제 3개로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교구수련 자체가 어렵더라면 그렇게 교회끼리 묶어서라도 성화학생을 자주 만나게 해줘야지 학생들이 많이 성장을 할 수 있고 무언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라는 거는 이제는 뭔가 더 이상 학교도 가고 그 다음에 여행도 다니는 것처럼 핑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성화학생들이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휴면성화가 정말 많이 늘어났고 학생들이 교회 와도 맨날 너무 힘들어요 이런 소리만 계속 듣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생들이 다 교회에 오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저희 자주 만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아서 진짜 뭐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대면이라도 계속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희도 줌으로 예배를 보긴 봅니다 가끔씩. 근데 그때도 항상 화동회를 준비해요 무조건. 예배 후에 화동회를 준비해가지고 학생들이 뭐라도 얻어갈 수 있고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학생들이 여기 가면 재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성교회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뭔가 성화 어린이 선생님들이 들으면 좋겠지만 이제 여기 계신 이제 교사님들이 이거는 성화 어린이 선생님들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수성교회에서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진행했던 성화 어린이랑 함께한 공과인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이제 어머니들이 교사를 한 지 30년, 40년 이렇게 되어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선생님들이 아직도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느꼈던 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 가장 기뻐하실 분은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선생님들이 진짜 기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말 1살 어린애, 5살 어린애가 혼자 있으면 가장 마음이 아프잖아요. 같이 놀아줄 수도 없고 혼자 남아있는 그런 아이를 봤을 때 그 누구보다 참 부모님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많이 느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성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한 번만 수성교회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수성교회 선생님도 되게 오랜 시간 교사를 했고 학생이 3명 정도? 이제 초등부는 2명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나이 차가 또 많이 납니다. 2학년, 5학년?
이 정도? 아니면 3학년, 5학년? 아무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되게 힘들다고 하시면서 이제 나이 차이도 선생님하고도 많이 나기도 하고 더 이상 아이들한테 뭘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러면은 이제 대학생 교사가 있고 이제 수성교회는 회장단이 있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수성교회 교사가 오케이라고 해줬고 회장단들과 함께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학생들이 2명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는 단체 사진이 제가 못 찾아서 넣지 못했지만 보면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네, 이거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이제 대학생 교사님들도 계시고 이제 어머님들 교사도 계시지만 우리가 정말 대학생 교사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많이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만 대구 성화학생들 또는 부산 성화학생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화 어린이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어머니들 손에서 그렇게 자랐잖아요. 일요일마다. 근데 이제는 저희가 그거를 보답해야 될 차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니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머니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고 동생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이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성화학생들이 성화 어린이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활동도 하고 공과도 준비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어머니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다음에 성화학생들이랑 함께 그리고 성화 어린이랑 함께 교류를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고 아이들이 사실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재밌어야지 나오잖아요. 재미없으면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재미를 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학생들 교사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를 하자면 이거는 먼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제안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성화부가 성화 어린이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어렵더라면 2달에 한 번씩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은 아마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구에서 이제 진행됐던 활동 2가지를 크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진짜 제가 이제 공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매 순간순간 한계를 느끼고 1년마다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능을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지금까지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이제 분들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신앙을 찾아서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또 뭐 선교사 이제 선생님들은 많이 힘들잖아요. 성화 어린이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성화학생 예배도 드려야 하는 부담감이 큰데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청년들이 많이 있고 이제는 정말 오지구는 제가 느낀 게 함께 가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 청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제 사례는 마치면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인스타 팔로우를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본 이제 그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구독자 수가 7명, 구독자가 아니라 팔로워 수가 7명이나 늘었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역시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단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또 그 성화학생들을 위해 팔로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성화학생 사례 공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